운이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록 뭐 그 대표님이 뭐 세금도 잘 내서 이제 그 모범 납세자 상도 받아서 뭐 세무조사 같은 게 좀 유예가 되거나 그런 것도 있었는데 사실 20년 동안 나오지 않는 거는 쉽진 않죠. 그냥 운이 좋았다고. 그래서 그 대표님은 사실 그래서 매년 긴장 속에 살고 있어요. 이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으니까. 예.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는 건 운이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음 졸일 일은 있죠. 이게 제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모범 납세자가 말 그대로 세금을 많이 냈다는 거지 내가 신고한 세금이 이상이 있다 없다는 또 별개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세무조사 나오면 이상할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무조사를 나오는 공무원들도 보통 세무조사 나오면 한 5주에서 6주 정도 기간을 잡고 나오는데 세무조사를 나오는 공무원들도 그 기간 동안은 다른 데 세무조사를 나가는 그 시간이라든지 다른 업무를 배제하고 여기에 나오다 보니까 여기 세무조사가 나오더라도 어떤 실적을 채우지 않고 돌아가게 되면 그게 사실 좀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 회사가 너무 클린해서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세무조사를 나오는 공무원들도 반드시 나오면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과세는 어느 정도는 좀 생각하고 이제 나오도록 하고 있고 대표자분도 과세가 0으로 생각하고 끝낼 거라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망 전에 그 증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는 부동산 증여와 이제 현금 뭐 증여가 있을 텐데 우선은 부동산 증여를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사망 전에 부동산 증여 같은 경우는 과거 10년 이내 증여가 아니라고 하면 상속인한테 한 증여는 그 금액이 상속세 계산할 때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되진 않겠지만 10년 이내 한 증여라고 한다면 이제 상속세 계산할 때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한 이제 특히 조심해야 될 게 우리 형제 가운데서도 특별히 내가 이제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가 한 명 내지 두 명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한 명한테만 내가 내 부동산을 다른 자녀들 몰래 이제 증여를 하게 된다면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 그 자녀들이 그 한 명에 대한 증여에 대해서 유류분 소송을 할 수 있어요. 그 유류분 소송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남아있는 자녀분 같은 경우에도 아니 내 재산에 몫이 있을 텐데 그걸 온전히 한 명한테만 주는 게 말이 되냐, 내 몫을 돌려달라라는 게 유류분 소송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부동산 그 증여를 함에 있어서도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가 있겠지만 나중에 유류분 소송까지 남아있는 자녀들이 소송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사망 전에 계좌이체라든지 현금 인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망 전에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라고 하면 상속세 세무조사 시에 피상속인의 계좌 내역 과거 10년치를 다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계좌이체에 따른 증여세 미신고 금액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가산세를 주의하셔야 되고 피상속인 입장에서는 계좌이체 한 금액에 대한 상속세 금액을 가산시켜야 되는데 그 금액 누락에 따른 상속세 추가 납부 금액과 가산세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계좌이체는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현금 인출을 통해서 돈을 주면 이거는 가능하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현금 인출을 통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돈을 주고 아들이 이거를 계좌에 넣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증여를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세무서에서. 뭐 아들 집에 가서 뭐 금고라든지 뭐 이런 거를 털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을 텐데 자, 그런데 이제 아버지 같은 경우는 돌아가신 지 1년 이내에 2억 이상, 2년 이내에 5억 이상의 현금 인출하게 되면 그 인출한 금액 가운데 소명이 불분명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세법에서는 추정 상속 재산이라고 해서 그 금액만큼을 상속세에 가산을 하고 있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이내에 4억의 금액을 인출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그 4억 가운데에서는 친구한테 빌린 돈 1억을 내가 갚았고 나머지 3억은 아들에게 이제 줬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친구에게 빌릴 돈은 당연히 다시 돌려주기 때문에 친구한테 증빙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용도가 분명한 금액이라고 하고 3억은 그냥 이제 그러니까 그냥 돈을 인출해서 아들에게 줬기 때문에 이거는 그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이라고 한다면 세법에서는 용도 불분명한 금액 3억에서 미니멈 인출한 금액 4억에다가 20%를 곱한 금액, 즉 0.8억과 2억 둘 중 작은 금액을 차감한 2.2억만큼은 아버지에 대한 상속 재산 가액으로 포함을 시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현금 인출 금액 4억 자체가 만약에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이라고 한다면 4억 전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금 인출한 그 4억 전체에 대해서 상속 재산,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상속 재산에 가산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인출 금액의 20%와 2억 둘 중 작은 금액만큼은 추정 상속 재산에서 빠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절세가 가능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은 좀 그래도 현금 인출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좀 챙기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피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법인세속세 부가세는 신고 납세 제도라고 해서 이제 납세자가 신고하면 세금이 확정되는 세목인데 상속세 증여세는 정부 부가 세목으로 납세자가 신고한다고 이 신고로 그 세금이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정부에서 네가 신고한 세금이 맞다 틀리다를 결정을 해줘야지 이제 이 세금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상속세 세무조사는 100% 이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상속세 조사가 나오더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해결할까? 이거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상속세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고 하면 10억까지는 이제 상속세가 나오지 않고, 이제 배우자가 없다면 5억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 정도 금액 이하의 상속재산이 있으면 나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실무적으로는 과거 10년치의 계좌 이체 내역을 국세청에서 다 들여다보기 때문에 뭐 10년치 이내에 자녀한테 증여한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돌아가신 뒤에 보험금이라든지 이제 피상속인 명의로 이제 받을 퇴직금이라든지 그런 추가로 이제 받을 금액에 대한 간주 상속 재산 아니면 이제 1년 이내에 2억 이상, 1년 이내에 5억 이상 현금을 인출한 금액에 대한 추정 상속 재산 같은 경우는 상속 재산 가액에 포함을 시키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를 할 때 그 부분까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내가 이제 상속세 세무조사가 나올지 안 나올지 아니면 이제 뭐 나오더라도 내가 이 부분은 소명을 할지 안 할지를 잘 한번 확인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